예, 2편이 너무 길어서 2편을 다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 2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도 포화지방만 100%이고, 물론 코코넛 빼고 어떤 음식도 불포화지방이 굉장히 많고 포화지방이 아예 없는 건 없어요. 다 비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음식의 세계 리얼러트에서는 전부 아니면 다가 없다는 뜻이죠. 전부 아니면 아님 같은 오론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롤릭산, 이렇게 롤릭 애시드라는 거거든요. 코코넛유의 많은 50 몇 퍼센트가 롤릭 애시드, 월계수에서 나왔다는 건데, 걔는 그 카본 체인이 좀 짧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중세 또는 단세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성 지방이 안 올라가서 HDL 콜레스테롤 안 떨어져서 좋다라고 하죠. 그건 맞죠. 왜냐면은 요거는 너무 길어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그래서 중성지방은 안 올라가요. 코코넛 오일 먹으면. 그러나 콜레스테롤 많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코코넛 오일이 포화지방이지만 롤릭 애시드로 돼 있고 그것이 단세지방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를 안 준다라는 말은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방산 대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CSI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 있을 때 그 음식이 얼마나 대충 콜레스테롤 올리나를 이제 조사한 게 있어요. 도표가. 우리나라도 있지만 외국에서 주로 많이 돼 있는데 이거는 CSI라고 그래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Saturated Fat Index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 안에 들어가 있는 포화지방 함량과 콜레스테롤 함량으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CSI가 높을수록 콜레스테롤 레벨이 훨씬 많이 올라가고 CSA가 낮을수록 콜레스테롤 레벨이 적게 올라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 곱하기 포화지방 함량 더하기 0.05 곱하기 콜레스테롤 함량이니 어느 게 큰 변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음식에들은 포화지방 함량이 많을수록 CSI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CSI가 올라가는 음식을 볼까요? 자, CSI가 조개하고 생선하고 이런 거 붉은 고기 같은 거 볼 때 얘네들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붉은 고기라는 거 여기서 장조림하는 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붉은 고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둔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CSI가 3이에요. 3. 요거 제가 이렇게 콱 쳤어요. 이런 거, 이 갈비는 아닙니다. 갈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개나 어패류 같은 거에 콜레스테롤이 많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는지 잘못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포화지방 함량보다는 훨씬 더 콜레스테롤 올리는데 영향이 적습니다. 때문에 이런 거 괜찮고요. 새우, 게, 가재, 새우나 갑각류나 어류 이런 새우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이 많잖아요. 많은데 뭐 CSI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많이 올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어폐가 있는 게 이 한 포션으로 돼 있거든요. 한 포션이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 번 먹는데 놓이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2개, 3개 먹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끊어서 얘기할 때 보통 미국인이 평균적으로 한 끼를 먹을 때 올라오는 그 한 접시의 양이 있어요. 그 양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새우가 비록 CSI가 오지만 이걸 뭐 30개씩 매일 먹었다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포션, 그라미 같은 것도 아니에요. 뭐 얘는 뭐 20g, 얘는 80g 이런 식으로 그람도 달라요. 그래서 대신 한 번 먹을 때 그 양을 갖다가 대충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고 등심은 안심이 더 그렇고 돼지고기 안심이 소고기 안심보다 훨씬 더 칼로리도 적고 포화지방도 적어서 훨씬 좋아요. 같은 안심 등심일 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저희 지리 선생님께서 중국 교포셨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 하러 이렇게 가셨던 분의 그 자제분들 같은데 지린성인가 어디서 하셨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돼지고기 싫어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가격이 싸니까. 그러니까 삼겹살만 드시지 마세요. 외국 가면은 삼겹살은 별로 안 먹고 다 돼지고기 안심이나 등심을 맛있게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 너무 삼겹살을 즐겨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심 등심도 CSI가 7이에요. 그래서 많진 않아요. 물론 많이 먹으면 올라가죠. 그다음에 CSI가 20인 거 보게 되면 당연히 베이컨, 삼겹살, 갈비살, 간, 곱창, 순대, 그 내장들과 그다음에 이쪽 계열, 이쪽 뱃살하고 그다음에 갈비살도 굉장히 포화지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20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고기니까. 근데 정말로 CSI가 높은 거 보시면 30짜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이스크림이에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싼 아이스크림은 안 그래요. 그건 당 만들었죠. 호텔 아이스크림이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호텔 아이스크림일수록 CSI가 높아요. 왜냐면 고급 유지방을 듬뿍 써가지고
거기에 무슨 빈과 같이 뭐 설탕이나 이런 게 든 게 아니라 정말 유지방을 많이 넣은 거거든요. 이 CSI가 무려 30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들은, 그것도 고급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들은 당연히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 이거 꼭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요, 코코넛류 팜유인데 CSI가 37이에요. 말씀드렸죠? 포화지방이 많은 거. 근데 코코넛류 팜유가 나 코코넛류예요, 나 팜유예요 얘기하면서 안 나오거든요. 주로 어디에 이제 섞여 있냐면은 바삭바삭한 제과나 제빵류, 요 유지방하고 요 코코넛류와 팜유는 주로 어디 있느냐? 우리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커피 마시면서 같이 먹. 왜냐면 커피가 쓰니까 같이 달짝지근한 디저트 먹으면 이게 찰떡궁합이거든요. 그런 바삭바삭한 제과 제빵류나 또는 케이크나 뭐 페이스트리나 하여튼 그런 파이 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가끔 먹는 거 상관없죠. 예, 힐링이 되죠. 딱 커피에다가 단 음식당 먹으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고, 김부장 그다음에 뭐 박 차장, 김 이사한테 혼난 거 다 어느 정도 힐링되면서 풀리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줄곧 안전한 걸로 잘못 생각해서 먹게 되면 이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I 알아두시는데, CSI는 어폐가 있는 게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흡수가 다르고, 그건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양이냐에 따라서 CSI가 달라져요. 우리나라에서 CSI를 그제 몇 가지 쓴 게 있는데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게 CSI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국인은 포화지방 섭취가 어떠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느냐? 1번이 삼겹살이라고 돼 있어요. 20%, 전체 포화지방의 20%가 삼겹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삼겹살 좀 그만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삼겹살을 빨아들이겠대. 칠레, 스페인 거 다 와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돼지고기 중에서 그렇게 맛있는 부위 놔두고 그렇게 맛없는 베이컨만 먹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삼겹살 값이 올라가잖아요. 자꾸 찾으니까. 돼지고기 등심이나 안심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뭐 그렇게 돈가스를 하지 않아도 등심이나 안심 구이 같은 것도 맛있으니까 좀 육류를 섭취하는데 다각화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갈비살도 굉장히 포화지방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특수 부위 중에서 살치 뭐 이런 거 이런 게 좋고, 안심이 등심보다 포화지방이 적습니다.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가 등심, 여기가 안심이죠. 이게 우리 인체로 말하자면은 소아스 머슬이니 하여튼 안쪽인데, 안심이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운동을 적게 하는 그 척추 안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가장 운동을 적게 하는 부위라서 좀 질기지가 않아서 맛있다고 돼 있죠. 근데 안심도 좋고 등심도 좋고, 근데 두 번째 라면이에요. 라면은 튀기잖아요. 일단 튀겨서 다시 했기 때문에 라면은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일 뿐더러 포화지방의 공급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우유, 치즈, 버터, 마요네즈, 이 유제품도 만만치 않게 콜레스테롤 올리는데, 하지만 뭐 자기 콜레스테롤 안 높고 그렇다면 이거 뭐 드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다음에 튀김, 식용유로 막 쓰는 튀김이죠. 그래서 뭐 구두끈도 튀기면 맛있잖아요. 저도 튀김 좋아하는데 튀김을 많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구마 튀김이든 양파 튀김이든 뭐든 간에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디저트, 특히 젊은 여성들이 밝히시는 디저트 같은 거, 거기다가 맛있는 아주 쓴 그런 에스프레소나 아니면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되면 당연히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뼈다귀 해장국에 대한 놀라운 얘기인데, 이거는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처 식품나라라는 데가 있는데, 외식 그 성분표가 있어요. 한번 외식 성분표 이렇게 찾아보세요. 구글에. 그럼 딱 나오는데, 뼈다귀 해장국이, 선지 해장국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뼈다귀 해장국 한 그릇이 하루 포화지방 섭취의 96%를 차지한답니다. 엄청나죠? 왜 그러냐 했더니 뼈에서 골수가 녹아 나오는데, 뼈의 골수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했을 때 어르신이 너무 힘이 없고 그럴 때 뭘 했습니까? 그냥 고기는 비싸니까 못 사고 뼈다귀를 고아서 드렸잖아요. 그 뼈다귀에서 나오는 그 골수 자체가 지방이거든요. 근데 포화지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다귀 해장국은 굉장히 콜레스테롤 레벨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나는 뼈다귀 해장국 뭐 고기도 안 들어있고 국물이니까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이거 꼭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한국인의 포화 지방 섭취 음식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음식에 콜레스테롤 많이 먹어도 안전한가? 이게 작용반작용인 게, 옛날에는 잘못된 지식으로 또는 이게 전문가 소사이트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대중과 전문가 사이에는 일반 의사라든가 일반 지침은 쉽게 변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지침 보수적이어야 돼. 매년 변하면은
그것이 전공이 아닌 의사와 보건교육자들이 어떻게 맨날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하면은 아주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지침을 바꾸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저처럼 이제 이런 지질 쪽을 한 사람들은 야, 콜레스테롤 많이 먹는 게 포화지방 많이 먹는 것보다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콜레스테롤만 강조하고 포화지방은 그렇게 한켠으로 내두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했지만 한 3년 전인가, 3년 전 미국 심장학 퀘스트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너무 제한하지 않는다. 고지혈증 환자한테.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음식이 콜레스테롤 먹게 되면은 제가 100g을 먹어도요. 50g은 대변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50g은 간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얘가 뭔 짓을 하냐면은 지가 콜레스테롤이니까 간에선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혈중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늘어나지도 않고 가끔 줄어들기도 한다는 얘기인데 줄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웬만큼 먹어도 음식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올리지 않아요. 요게 이제 한 가지 면인데 그랬더니 잘 모르는 비전공자들 의사나 이런 사람들 콜레스테롤 마음껏 먹어라 뭐 계란도 하루에 4개씩 먹어도 되고 3개씩 먹어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또 되게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콜레스테롤은 역치가 있어요. 좀 이게 이해하기 힘들어서 뭐 일반인은 더 이해하기 힘들고 전공이 아닌 의사들은 더 이해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그거든요. 2015년 2월 달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막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호주에서 그 에그 스타디를 했어요. 그래서 다이아 베그 스타디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당뇨병 있는 환자한테서 하루에 계란을 먹였더니 하루에 3개 이상 먹어도 별로 문제가 없더라.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지 않으니 당뇨 환자는 콜레스테롤 걱정으로 계란을 먹지 않기를 계란을 먹는 것을 저하지 않아도 된다. 계란을 먹어도 된다라는 데이터를 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맹점이 많은 데이터라 좋은 논문은 아니고 그냥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나왔는데 이건 이제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순리대로 된 내용이에요. 보면은 지붕 효과라고 있어요. 저번 다른 그것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하루에 콜레스테롤 먹는다고 해서 여기가 하루에 콜레스테롤 먹는 양이고요. 이게 그 콜레스테롤을 2주간이나 한 달간 먹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는 건데 이렇게 가지 않아요. 선형으로 가지가 않아요. 이런 히스테리시스라 해가지고 이런 비선형을 통해서 역치 올라갔다 실린 이런 3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제가 아예 먹는 음식으로 콜레스테롤 섭취 안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콜레스테롤 제가 좀 늘려서 100mg까지 먹었어요. 하루에. 그런데도 혈중 콜레스테롤은 전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이미 300mg 먹고 있었어요. 계란 하나를 먹고 있었어요. 또 요즘 계란이 좀 콜레스테롤 적어져서 하루에 하나 150이나 200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한 2개를 먹었다 쳐요. 그러면 하루에 이미 콜레스테롤을 400mg 먹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내가 콜레스테롤 더 늘려 먹는데 하나도 혈중 콜레스테롤 늘어나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링이라고 그래요. 지붕 효과 또는 천정 효과인데 천정보단 지붕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역치와 실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중간에 속한 사람들이 애매한 게 내가 콜레스테롤을 300mg 정도 먹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확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푹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면 50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계란을 하루에 2개씩 먹고 있었는데 내가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계란 하나만 줄여도 콜레스테롤 레벨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미 계란을 3개나 먹고 있었어요. 하루에 600mg 먹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다음부터 먹어도 전혀 콜레스테롤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런 어려운 얘기를 뭐 전공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비전공 의사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엉뚱한 얘기 하죠. 콜레스테롤 뭐 많이 먹어도 된다라든가 달걀을 많이 먹어도 좋다라든가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이 호주팀 연구 결과 보면 한번 봐요. 로우 에그 그룹하고 하이 에그 그룹이 이 사람들 뭐 에그를 하루에 하나씩 먹었대나? 그다음에 하이 에그 그룹은 자기네 베이스라인에서 에그를 3개씩 먹었나 그럴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하루에 실험하기 전에 먹었던 계란 총 콜레스테롤의 양이 318mg, 300mg이에요. 이 말이 뭐죠? 이미 풀로 포화 상태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더 먹어봤자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군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당연히 두 군의 차이가 없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아까 그 그래프의 원본이에요. 이게 코노라는 분이 한 건데 이거는 총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 변화값이에요. 변화값입니다. 얼마나 늘어났나를 보는 거지 토탈 콜레스테롤 레벨 값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이어트리 콜레스테롤 미리그램 퍼 데이인데 자 보세요. 이미 300 먹었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은 양쪽 다. 그리고 한쪽은 왕창 더 먹인 거예요. 2개씩인가 3개씩. 그럼 700 먹였죠? 어떤 분은 한쪽 사람은 하나만 먹인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총 콜레스테롤 변화량이 플라즈마 콜레스테롤 체인지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그 실링 이펙트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걀 있잖아요. 먹어도 좋죠. 먹어도 좋지만 본인이 고지혈증이고 본인이 달걀을 먹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약을 안 하고 싶다면 계란 역시 양을 좀 줄여야 돼. 그리고 나 하나밖에 안 먹는데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먹는 계란의 개수는 몇 개인지 몰라요. 그냥 빵에도 섞여 있고 전에도 섞여 있고 그냥 온갖 거에 다 섞여 있거든요. 계란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먹는 계란만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빵 먹는 거, 뭐 다른 거, 전 먹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 먹는 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카운팅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계란이 뭐냐면은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러나 적당히 먹을 때는 자기가 콜레스테롤과 상관없을 땐 굳이 줄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되게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예요. 그래서 또 하나 계란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음식의 콜레스테롤과 지방세포가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음식의 콜레스테롤 먹게 되면 지방세포로 많이 가서 지방세포 안에 콜레스테롤이 고이거든요. 이렇게 간으로 가기 전에 우리 뱃살에 있는 지방세포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많이 이제 고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대해진 지방세포는 주변에 있는 염증 세포들을 다 불러들여요. 여러분들 요즘 무슨 염증 낮추고 싶어가지고 논이라든가 무슨 또는 염증 검사 해달라고 그러는데 일단 말씀드린 염증 검사라는 게 그렇게 별로 신뢰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싼 염증 검사는 아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감기 걸려도 올라가고 발톱이 아파도 올라가고 화가 나도 올라가는 거 못하러 그런 염증 검사를 합니까? 어차피 할 건 없는데 할 거에 뭐 몸을 다 좋게 하면 염증이 떨어지죠. 그리고 뭐 논이 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염증 낮추는 건요. 혈압약도 염증을 낮추고 당뇨약도 염증을 낮추고 스타틴도 염증을 낮춰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 때문에 논이라든가 일반 건강식품 염증 낮춘다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드시라고 말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논이는 칼륨이 굉장히 많아서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도 괜찮고 그다음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먹게 되면 칼륨 때문에 혈압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혈압약을 먹고 있거나 당뇨 환자거나 신장이 나쁜 환자들은 칼륨이 올라가야거든요. 대부분의 혈압약을 요즘 쓰는 혈압약은 칼륨이 올라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걸 경고하는 마당에 거기다가 논이를 드시게 되면 칼륨이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인이 논이 드시는 건 저는 뭐 권하진 않지만 막지도 않겠지만 특히나 고혈압약 먹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논이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비대해진 지방세포가 염증세포를 불러일으키면 염증세포는 여기서 막 염증을 내놓거든요. 염증이 뭐죠? 염증은 동맥경화증, 염증은 암, 염증은 당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계란이 뭐 이렇게 몸에 특별히 해롭지 않다고 해서 계속 많이 먹게 되면은 지방세포에 콜레스테롤이 꽉 차게 돼 있고 그 콜레스테롤은 전신적인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은 성인병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화지방이 음식에 있는 콜레스테롤보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약 없이 콜레스테롤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커피, 그다음에 포화지방,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다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 음식, 특히 계란을 건드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순서는 있어요. 그래서 음식의 콜레스테롤 영향은 음식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올리는 역할은 포화지방보다 미미하지만 그 사람의 평소 콜레스테롤 소비량에 따라 달라요. 하나도 안 먹던 사람이 100mg만 먹으면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미 300, 400 먹던 사람이 그거 이상 먹어도 하나도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팅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은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음식의 콜레스테롤은 지방세포에 작용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혈관에 침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동맥경화라든가 당뇨라든가 암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마구 먹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해서 많이 먹는 것도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내가 커피도 안 마시고 포화지방도 잘 안 먹는데 할 때는 본인의 계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란밖에 없다면 계란을 줄이시면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심할 음식은 커피가 의외로 복병이다. 그래서 이런 드립커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드립커피, 그 다음에 이런 프림이 안 들어간 알커피가 좋다. 그 다음에 믹스커피라든가 종이 필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캡슐 커피는 맛있고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콜레스테롤을 약없이 조절하고 싶다면 요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베이스 아메리카노, 포화지방을 조심하자. 그래서 붉은 고기, 삼겹살, 커피 믹스, 코코넛류, 최악이죠.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팜류, 그다음에 그것들을 원료로 한 과자, 바삭한 제과류, 아이스크림, 케이크, 디저트, 튀김 라면, 그다음에 좀 덜하지만 저는 이것까지는 근데 버터 마요네즈 치즈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좀 조절해야겠죠. 이런 걸 조심하고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컨트롤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콜레스테롤 레벨이 안 떨어지고 마지막 찬스를 얻고 싶다 그렇다면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그 중에서도 가장 단일 음식으로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한 알에 250에서 300mg이 들어가 있는 계란을 한번 줄여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네거티브 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뭘 먹지 않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뭘 먹어야 되는가 좋은가. 아무래도 먹는 게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포지티브 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마 제가 저번 목요일날 촬영한 발기부전과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이제 편집이 다 끝나면은 그거부터 한번 올릴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